기능, 삼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킴 곤란이 생기고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후두에 같이 영향을 줘서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또한 소화불량도 기능장애에 속합니다. 소화불량에 의해서 올라오는 트림이라든가 신물, 이런 것들은 기능장애에 속하고요. 또 부종에 의한 삼출물이 나타나는 가래라는 증상이 있고, 또 이 가래와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음식물에 의해서 음식물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들이 식도염의 기본적인 증상이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위산에 의한 부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치음염 같은 잇몸 질환, 코에 생기는 비염, 또 비염으로 인한 후비로 기침, 천식까지 영성 식도염 증상으로 분류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많은 증상들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그 이상 더 많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상에는 거기에 걸맞는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딱 맞는 치료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볼까요? 목에 나타나는 영성 식도염 증상을 인후형 영성 식도염 증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목 이물감이고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목이 답답하다, 목에 가래가 끼어 있다, 목에 사탕이 걸려 있다, 거미줄 같은 것이 쳐져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내지는 가시가 콕콕 찌르고 걸려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합니다. 목 통증은 목이 막혔다고 표현하거나, 목이 조이거나, 목이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것들을 목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목 건조에 의한, 점액이 부족하고 타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목 건조에서 생기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목이 바싹 마르기도 한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인후형 영성 식도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나타나는 흉부형 영성 식도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시죠. 가슴에 꽉 찬 느낌이 있거나 숨 영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영성 식도염이라고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위산 억제제를 처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성 식도염 증상과 영성 식도염은 명백히 다른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성 식도염이 증상이 있어도 영성 식도염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영성 식도염이 있으면 영성 식도염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영성 식도염만이 아니라 영성 식도염의 증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성 식도염 증상을 일으키는 식도 질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 식도에 나타나는 목, 가슴, 명치에 이물감, 답답함, 쓰림, 통증, 기능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거예요. 비정상적인 역류는 없으나 식도에 염증이 없는 식도 질환이 있습니다. 즉, 위산이 지나치게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에는 염증이 없는 질환이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식도염이 없는 부분, 그래서 이를 붙여서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위산의 역류는 있다. 하지만 식도염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시경을 했을 때 식도에 염증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플까요? 하고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이 식도 질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식도에 염증은 있지만 역류는 없는 식도 질환들도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질환이 호산구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친 음식을 먹고 식도가 이렇게 상처가 난다거나 뜨거운 물을 잘못 먹어서 식도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화학적 자극이 있는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식도에 손상이 오는 경우를
않는 질환이 있다는 것을 봤고요. 얘를 묶어서 저는 식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식도 증후군에서 증후군이라는 뜻은 증상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식도 증후군을 명명한 이유에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도청이라고 하는 농축 한약을 식도 증후군에 전 쓰고 있죠. 자, 그러면은 식도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란 목, 가슴 명치에 나타나는 답답함, 이물감, 쓰림, 통증, 삼킴 곤란, 호흡 곤란 등의 기능 장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위산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지는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조금 낫는 것 같으나 약을 복용을 중단하면 쉽게 재발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식도 증후군을 가진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신경피로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피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로, 그 다음에 근육통, 결림, 불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때 신경피로를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식도 증후군의 진단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신경피로가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식도 증후군은 2개월 이상 위산 억제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경피로 증상을 동반합니다. 다음, 식도 증후군은 기능성 식도 질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식도염, 즉 내시경을 했을 때 식도염이 있어도 내지는 식도염이 관찰되지 않아도 식도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식도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현상인 어떤 결과물이지 식도염 자체가 식도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신경피로를 가지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설진이나 맥진 내지는 자율신경 검사, 뇌파 검사에서 신경피로라고 판단될 수 있는 증상이 나오면 이때는 신경피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여기까지 이렇게보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피로를 동반한다면 나는 식도 증후군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일으키는 식도 증후군의 원인은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 한의학적인 원인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나타내는 식도 증후군의 원인 첫 번째는 기울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기울화병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화병, 이 화병이 가슴과 목과 소화기관에 일으키는 증상,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정신력을 지나치게 소모시켜서 생기는 병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흔히 한방에서는 기허나 또는 음허, 혈허, 양허 이러한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식도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허로 증상은 기허증 내지는 음허증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식적병이 식도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식적이라고 하면은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체하는 걸 식체라고 하잖아요. 식체가 반복되면은 식적이 되는데요. 식적은 우리 소화기 점막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위에서 소화관을 통해서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는 시간이 평소에 1시간이면 갈게 2시간 걸린다든가 하루
그러죠. 우리 흔히 배가 차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온도가 차가워지고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또 음허라고 했는데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염분이 부족해지면 위산이나 위액의 분비들이 떨어지게 돼요. 얘는 허로 중에 음허라고 하는데요. 위산 저하증,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남게 되는 위 배출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고요. 위에 음식물이 오래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부패와 발효가 생기고 빵빵하게 가스가 발생하면서 트림이 나오고 하부식도 관략근이 자주 열리게 되면서 위산이 역류하거나 식도와 가슴, 목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것들이 위험과 연관된 것도 있겠죠. 가슴 부위, 우리 식도부터 명치까지, 여기까지는 좀 덜하지만 이 목 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영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요. 흔히 모기물감, 기침, 쉰목소리 내지는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 가래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후비루도 이러한 염증, 우리 두면부 상기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랄까요, 위산이 조금만 여겨도 염증이 있는 데다가 자극을 주니까 증상이 심해지게 돼서 목 부근, 특히 인후염에 관련된 거는 두면부 염증까지 겸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원인에 의한 식도 증후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기울 화병이 됐으면은 심화를 꺼주고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청심 해울요법을 쓰면 되고요. 허로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 생긴 식도 증후군은 허증을 보해주는 보약 같은 보호법을 쓰게 됩니다. 어혈에 의한 거는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요법을 쓰고요. 식적은 소화를 도와주는 소식요법, 담적이 있을 때는 담을 삭혀주는 화담요법, 열이 넘쳐서 열독이 많을 때는 청혈요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게 저는 한 4가지의 치료법들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식도청이라고 하는 영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고, 우리 몸 하는 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짜증,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머리와 가슴에 쌓여 있는 걸 울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칠정 울결 상태에서는 신체적인 이상보다도 감정과 기분의 변화를 먼저 느끼는 단계가 돼요. 괜히 짜증이 나거나 이유도 없는데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화를 자주 내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마음대로 잘 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무섭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먼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런 감정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기의 흐름을 조정하게 되는데, 감정이 울결되어 있으면 기가 정체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거를 감기울결 또는 기울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답답함에 해당합니다. 우리 목, 어깨가 자주 뭉치고 아프고 승모근이 섰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기울인 경우가 많고요. 이 횡격막이 긴장돼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감기울결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막 근육 전체가 결리고 피로해지는 경우도 이러한 감기울결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 다음 단계로 기가 많이 뭉쳐있고 쌓이고 되면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화병이라고 얘기하고 기울화병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화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간화, 심하다고 하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화병이 되면은 염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불이 일으키는 증상인 쓰림이라든가 화끈거림, 얼얼함, 그 다음에 불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점막이 마르는 현상들이 생기고 간질간질해지고 기침나고 하는 증상들도 이러한 기울, 화병이라는 증상이까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특히 그러니까 기울, 화병에 의한 경우는 주로 이제 목에 나타난 인후염, 식도 증후군에 해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요약해 본다면 목이 물고만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기침이 나고 침이 마르면서 목소리 쉬고 하는 목 인후 증상들이 많이 있다면 기울화병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가서 피로하지 않으세요? 물어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현대인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게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요. 만성 피로라고 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허로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허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에 기인해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허로가 있으면 피로, 무기력, 그다음에 수족 냉증,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건조증, 음어증,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기운이 없는 현상들이 생겨요. 저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의한 어리주염증, 그 다음에 조금만 숨 쉬어도 하는 기침, 통증, 허리 아픈 것들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 허로에 해당하는데요. 이 허로도 양방이든 뭐 쉽게 잘 낫지 않는 위산화제라든가 일반적인 한약으로 잘 낫지 않는 식도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식도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상부 위장관에는 식도와 위가 포함됩니다. 결국은 식도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밑에서 위에서부터 소화가 안 되거나 장에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 내려가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식도까지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식도 증후군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원인이 식적병이에요. 현대인들 먹는 거 조심하라, 음식 조심하라 하잖아요. 이 음식에 의한 질병이 모두 식적병에 해당하고요. 많은 부분이 식도 증후군 중에서 식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소화제라든가 위장운동 촉진제만 먹는 것 같고는 잘 치료가 안 된 것은 쌓여있는 부분까지 잘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